자, 여기에서 이제 클리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빗대고 먼저 조금 연습을 해볼 건데, 왜 중요하냐면 빗이 중요해요. 빗.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일단 우리 섹션 먼저 나눠서 이제 언더라인을 이제 좀 만들어 낼 거고요. 오버존은 이제 핀셋으로 꽂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남자 커트 손님이 많다면 클리퍼를 좀 파워가 센 걸로 바꾸셔야 돼요. 파워 좀 센 걸로. 근데 보통은 이제 왈 클리퍼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왈 아니면 이제 보통 JRL 이런 걸로 좀 많이 쓰죠. 근데 저도 이제 여러 클리퍼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왈 클리퍼는 진짜 파워가 세고 좋아요. 대신에 소음이 좀 심해. 소음이 심해서 괜찮은 손님들은 별 말 안 하는데 또 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저는 JRL을 좀 쓰는 편이고. 자, 빗이 중요한데요. 선생님들 빗을 이렇게 잡았을 때 살짝 휘었을 때 많이 휘어지면은 최악의 빗이에요. 클리퍼를 사용하기에는 최악의 빗이야. 많이 안 휘어져야 돼요. 딱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넓은 빗 있죠. 요런 빗보다는 진짜 그냥 이런 남자 커트 빗이 더 좋아요. 남자 커트 빗. 남자 커트 빗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자, 이 빗의 넓이가 있거든요. 빗의 넓이. 내 클리퍼를 갖다 댔을 때, 자, 이 클리퍼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빗을 통과한다. 그러면 계단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빗의 넓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돼요? 계단 생기기가 쉽겠죠. 자, 위로 올리면 안 돼요. 이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니까 이제는 밑에를 계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클리퍼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빗을 통과하지 않게 사선으로 잡아주면서 긁어야 돼요. 그래서 빗을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빗을 통과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빗 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빗에 힘이 없다면 휘어지겠죠. 클리퍼를 갖다 대는 순간 휘어져요. 이 휘어진 상태에서 끓는다고 보시면 이제 잘려져 있는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휘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빗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방에 좀 많이 좀 걷어내고 싶다. 그러면 역시나 좀 큰 빗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클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가는 것 그대로 잘리기 때문에 제일 넓은 빗일수록 수직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여기를 완전히 수직으로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얘로 만들려면 두 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이드도 못 찾고 거기서 문질러 버리거나, 이렇게 문지르면서 올리면 문제가 뭐냐면 자꾸 몸이 움직이죠. 끓으면 계속 움직이거든요. 빗도 움직이고 클리퍼를 갖다 대는 순간 이 빗도 살짝 안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빗을 잡는 손이 힘을 좀 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힘이 없다면 이렇게 가겠죠. 클리퍼가 들어오는 순간. 그럼 시작 전부터 다 파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게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좀 잘 하시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퍼 이렇게 호수 앞으로 빼잖아요. 항상 뭐부터 봐야 되냐면 얘가 제일 앞으로 나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날을 뒤로 한 상태로 만약에 작업을 하잖아요. 지저분하게 잘려요. 타이트하게 깨끗하게 잘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는 자른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지저분하게 잘려요. 이렇게 해서 캡을 끼워서 잘라도 지저분하게 잘라요. 얘를 최대한 앞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캡을 끼우면 덜 지저분하게 잘려요. 날이 제일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클리퍼마다 이렇게 날을 제일 앞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생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페이드 커트는 못한다. 하얗게는 못 만든다. 날이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는 애들이 더 0mm 가깝게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하시면서 항상 작업할 때는 얘가 앞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클리퍼는 우리가 빼서 뭐 청소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 쓰려고 보면 날이 뒤로 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뒤로 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한번 맞춰 주셔야 돼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약간 사선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사선으로 더 잘 만들어요.
직선으로를 더 못 만들어요. 왜냐면 내가 빗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안쪽으로 넣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안쪽으로 넣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살짝 더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울을 보고 연습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동작이 되게 재미없거든요. 근데 매번 똑같이 연습해야 되는 게 습관 들여져 있어야 내가 직선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번 똑같은 연습을 안 하고 막상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자꾸 다르게 만드는 거고, 어느 부위든 어느 사람이든 계속 작업을 할수록 자꾸 다르게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기본기가 연습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기에 대한 연습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좀 들어갈 거예요. 섹션을 나눈 상태에서 이제 일단은 빗대고 먼저 연습을 할 건데, 타이트하게 먼저 자르는 연습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직선도 만들어 보고, 이 길 있죠? 우리 아까 했던 길 기억나요? 이 길대로 만드는 연습을 이제 또 빗대고 가야 돼요. 요대로. 그래서 이 커트가 다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까 했던 작업이지만 이제는 클리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빗으로 좀 사용을 하시면서 힘을 많이 이 힘을 줘도 이제 많이 안 휘어지는 빗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좀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인스타로 막 교육 영상 많이 올리면 제 빗 출처 좀 알려달라고 그런 분들이 문의가 정말로 많이 해요. 교육 문의가 아니라 빗 어디서 사냐고. 자, 요걸로 이제 좀 작업을 해볼게요. 넓은 빗보다. 자, 그리고 클리퍼마다 RPM이 달라요. 속도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파워가 센 애들은 속도가 세기 때문에 잘 잘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 클리퍼라든지 이제 필 클리퍼라든지 깨끗하게 안 잘려요. 몇 번을 더 문질러야 깨끗하게 잘려요. 그래서 캡을 끼우더라도 한 번에 깨끗하게 안 잘리고 자꾸 이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봐야 되겠죠. 직선적인 느낌보다, 깔끔한 느낌보다 자꾸 부드러운 쉐입만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리퍼다. 그럼 이제 라인에서 터치로 좀 해결하려고 하겠죠. 부드러운 느낌 내려면. 그리고 이제 완전히 직선적인 느낌을 내려면 이제 왈 클리퍼나 좀 파워 센 걸로 그냥 한 번에 딱 문질러서 딱 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빠르게 자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클리퍼 도구의 탓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로는 계속 몇 번 문질러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 있어요. 이어 백포인트. 침범하면 안 돼요. 침범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선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했죠? 컨케이브 생긴다 했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길어지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길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길어지는 느낌으로 간다면 여기는 이미 짧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쉐이브를 먼저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투블럭 상고할 때 이 넓이에서 이 짧아지는 애가 더 뒤로 가게 돼요. 더 뒤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쁘게 못 만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는 빼고 이어 백 포인트는 좀 고정시켜 두시고요. 여기서 첫 번째로 무슨 연습을 하실 거냐면 여기서 그대로 들어요. 자, 들어서 우리가 가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빗을 넣어서 들어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노텐션에다가 생각보다 각도도 낮아져요. 그래서 더 들어줘도 됩니다. 더 들어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자르는 연습 먼저 할 거예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서는 보통 직선으로 좀 많이 쓰거든요. 직선으로 많이 써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일 많이 튀어나온 데가 아니라 약간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구역에서부터 지금 자르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가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이 구분을 지어서 나눈다면. 그럼 여기는 짧아질 거고요. 여기만. 앞으로 갈수록 엄청 길어질 거예요. 보게 되면은 컨케이브 느낌이 100% 나오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가면서 많이 길어지죠. 이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클리퍼로 옆으로 해서 직선으로만 자르면 나중에 짧아지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윗머리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겠죠. 컨케이브 모양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제거하고 싶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몸을 옮겨서 여기서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뾰족한 걸 날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페이드는 일부러 여기를 남기면서 컨케이브 같은 느낌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페이드가 아니라 그냥 투블럭이라면은 이 느낌보다는 여기를 날려줘야 돼요. 아니면 여기가 지저분하게 떨어집니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캡을 끼워서 여기를 투블럭으로 밀면은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없어요. 밀면 끝이야. 대신에 투블럭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래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클리퍼로 길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이 빗대고. 그럼 제가 하나 하고 옆으로 옮겨서 둘 잘랐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돼요. 아까보다 어떻게 됐어요? 길어졌던 게 날아가면서 라운드 느낌이 나오죠. 살짝.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이렇게 잘랐으면 이제 옆에서는 이어 백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빗을 살짝 기울일 거예요. 지금은 섹션 모양 보시면 안 되고요. 빗을 급격하게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일 거예요. 이렇게. 이 기울이는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헤어라인의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헤어라인이 생긴 모양의 각도. 그러면 이어 백 포인트에서부터 내려오는 각도가 어때요? 사선적인 느낌이 있죠. 그럼 이 사선적인 느낌대로 빗 대고 맞춰서 그대로 커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지금 헤어라인 모양 봐야죠. 그리고 한 번에 자르면 무조건 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 자르고요, 두 번 자르고요, 세 번은 잘라야 돼요. 각도마다 바뀌어요. 이렇게 각도가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 각도를 이해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어 백 포인트 각도만 볼 거기 때문에 빗은 이 각도대로 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이시죠? 자, 이 각도대로 빗 맞춰서 수평으로 넣으시고요. 여기서 그대로 들어 올려요. 이렇게. 그럼 가이드가 보이죠? 앞쪽에서 잘랐던 거. 자, 여기서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퀘어로 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빗이 기울어진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빗도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겠죠. 좌우, 위아래를 생각해야 돼요. 위를 내리면 상고 느낌으로 될 거고요. 좌우로 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흘러가는 흐름. 이거는 위아래의 볼륨감이겠죠. 레이어냐 그라냐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우리는 수평으로 떠서 이 흐름의 형태만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가이드 보시고 클리퍼를 최대한 빗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대로 지나가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빨리 하실 필요도 없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아 놓으면 밑에 헤어라인 쪽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짧게 타이트하게 자를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잘랐다면 이제는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제 아까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는 완만하게 잡아야 돼요. 각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조절하면서 각을 바꿔야 돼요. 빗의 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 몸을 살짝 옮겼죠. 지금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서 이제 각만 바꿀 건데요. 앞에 있는 가이드 보시고 여기서 각만 살짝 많이 기울여졌다면 이제는 좀 완만한 느낌으로 기울일 거예요. 가이드 보시고 여기서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거의 백에 가까워졌지만 가로가 아니라 가로에 가까운 사선 지나갈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서 각도 다운 시켜 놓고 여기서 마지막에 가로지 여기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가 완만하게 왔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바로 가로로 가니까 여기가 컨케이브가 심하게 생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요거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해도를 보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빠지는 거예요. 2cm 정도, 2에서 3cm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2cm가 아니라. 이게 시험 기준이거든요. 이용사 시험 기준인데, 귀 있는 데는 정말로 조금만 자르는 거예요. 층을. 그러니까 상고의 각을 조금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등분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구렛나루 빼고, 여기서부터, 귀 있는 위에서부터 2, 1, 2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등분을. 그럼 여기서 2의 높이로 올라가는 거고 귀 있는 데서 1의 높이로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네이프로 오면서 2의 높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 1, 3도 될 수도 있고요. 2, 1, 1도 될 수도 있고요. 3, 2, 3으로도 될 수도 있고요.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상고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더 높이 올라갔죠. 그럼 지금 저기에서 제일 컨케이브에서 끝나는 지점이 옥시피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옥시피탈을 하얗게 치는 게 아니라 옥시피탈을 살려가면서 진하게 만들어 줬고요.
사이드가 좀 많이 하얗죠. 근데 시험 기준보다는 저기는 높이가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3의 이 등분으로 봐야 돼요. 3인데 3이 지금 이어 백포인트까지 왔어요. 이미 3이.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갑자기 줄어들면서 거의 2가 보이죠. 3, 2, 2로 보여요. 저는 3, 2, 2 하얀 걸만 봐야 되죠. 하얀 거. 3, 2, 3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이 그 상고 높이가 저거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높은 상고가 되는 거예요. 옥시피탈 이상 넘어가면 높은 상고가 되는 거고, 옥시피탈 기준에서 멈춘다면 중간 상고, 그거보다 낮으면 이제 낮은 상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도해도를 보게 되면 역시나 여기도 이제 밑에가 더 높이 올라갔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사이드도 이제 아까 낮은 상고보다는 훨씬 더 올라간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느낌으로 상고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고, 완전한 세임 레이어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고는 앞머리가 길고요, 위에 탑 부분이 좀 짧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세임 레이어 잘랐다가는 망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낮은 상고도 마찬가지로 길이만 다를 뿐이지 도해도 똑같죠. 맞죠? 다른 게 없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지금 윗부분은 이제 형태가 앞머리가 길고 탑으로 갈수록 짧고 이제 골든 포인트에서 다시 길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탑 부분에서부터 잘라서 뒤로 당겨오면서 자르는 게 좀 더 유리하죠. 앞으로 길어지게 만드는 거. 대신에 무조건 계속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한 칸씩 한 칸씩 당기다 보면은 라운드 쉐입이 나오면서 점점 길어져요. 근데 많이 당길수록 많이 길어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리퍼 사용할 때 이 남자 머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저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웃라인의 이 언더 부분을 만드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길의 높이가 3단계로 나눠져요. 낮게,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높게. 저런 단계로 나누면서 보통 이제 상고의 높이를 3단계로 정해서 다르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상고 같은 느낌은 1, 2, 3번 순서대로 잘라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느낌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클리퍼랑 저런 상고 느낌을 만드는 게 어렵지, 역시나 언더 같은 경우에는 저것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만드셨으면 이제 한 번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연속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고를 만들더라도 각도를 들어서 만든다는 거는 밑에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에 길을 먼저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길을 먼저 만들어서 하나, 둘, 지금 밑에 안 보죠? 위에 옆에만 봐요. 셋, 넷,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로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으면 반대쪽에서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로 만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편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한 번에 다 가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오른손잡이들은 여기서 시작하기가 좋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익숙해진 사람들은 여기서 한 번에 다 가요. 근데 내가 조금 초보고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반반 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커트를 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잡아서 하나, 각 맞추고요. 둘, 지금 밑에는 볼 필요도 없죠. 지금 보세요. 겉에만 잡아서 길만 만들어 줄 거예요.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길만 만들어서 양쪽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뚜껑만 있죠. 뚜껑만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더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뚜껑을 만들어 놓고 나 여기서 끝내고 싶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빗대고 여기 맞춰서 커트를 하게 되면 상고가 다니는 거야. 낮은 상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뚜껑을 먼저 만들어 놓고 밑에서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테크닉 중에서는 영상을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QR 코드를 한 번씩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센딩은 밑에서 올라가는 작업이에요. 둘, 셋, 넷, 밑에서 올라가는 작업. 디센딩은 위에서 가이드 만들고 내려오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근데 둘 다 써야 돼요. 하나만 써가지고는 안 되고요. 둘 다 사용하셔야 돼요. 왜? 한쪽으로만 사용한 거는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대의 그 느낌을 쓰면서 체킹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가로로만 쓰면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세로로 체킹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 가는 거를 밑에 신경 쓰지 마시고 뚜껑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입이 너무 짧으신 분들은 정리하는 느낌으로 좀 해주시고요. 실제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서 앉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약간 숙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연습할 때 직선으로 드는 거 배웠지. 이걸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응용을 못하고 숙인 상태에서 직선으로 드니까 여기를 다 파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가 숙여졌으면 이 숙인 상태에서 숙인 모양을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여기에서부터가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숙여진 그 상태에서 수평으로 맞춰서 빗은 기울여져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시작할 때는 잘 기울여서 했어. 근데 왼쪽에서 할 때는 몸이 기울여져야 되거든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또 다 파먹는 거야. 이쪽은 계속 괜찮아지면서 길어질 거고, 여기 숙인 상태에서 이대로 들어서 자르면 여기 이면은 다 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쉐입에 맞춰서 몸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기울여야 되면 무조건 기울여야 돼요. 무조건 기울여야 돼. 근데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빳빳하게 서 있는 미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다 오류가 생겨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포지션에 내 몸도 맞출 줄 아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냅다 자르는 게 더 먼저인 거지,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면 이제 밑에를 좀 걷어내면서 상고 느낌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구렛나루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들어서 위에가 가이드예요. 이제는 우리가 위에 가이드 만들어 놨잖아, 그죠? 자, 최대한 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가이드가 보일 정도로 살짝 들어 주시고 빗을 기울여요. 이제 빗을 기울이는데 일자로 치지 말고요. 이렇게 A라인으로 칠 건데 섹션을 어떻게 떠야 되냐면 이제 귀 있는 모양, 여기 귀 있는 모양. 구렛나루는 버려 주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상고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위에서부터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 있는 위에서만 기울여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구렛나루 다 버리고, 자, 여기에서 위에 가이드에 맞춰고요. 위에 가이드에 맞춰서 살짝 기울일 거예요. 이렇게. 자, 기울인 상태에서 내가 더 기울이면 더 낮은 상고가 되겠죠. 많이 기울일수록. 자, 많이 기울인 상태에서 지나가 볼게요. 그럼 밑면이 이제 상고 느낌으로 볼록해지기 시작해요. 낮게 측정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들 때는 언제 쓰냐면 초등학생들 머리 많이 뜨는 애들, 숨 많고 그런 애들은 낮은 상고로 가야 돼. 높은 상고로 갔다가 얘가 어떻게 돼요? 다 난리 나죠. 계속 짧아집니다. 짧아지면 안 뜰 것 같고 더 타이트해질 것 같지만 더 난리 나요. 이 두피에서 모발이 90도로 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낮은 상고로 무조건 가주셔야 되고 질감 처리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머리들은 오히려 쉬운 게 이렇게 낮게 잡아놓고, 자, 여기서도 아까 우리 여기서 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낮춰야 돼요. 각도를 방금 낮춘 것처럼 낮추는데 여기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 빗에 걸려있는 머리카락을 다 자르려고 하면은 다 실패. 여기를 다 뚫고 지나갈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돼요? 여기 다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계단 생겨요. 내가 자르려고 하는 그 부위에서 클리퍼를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자르려고 해. 내 손에 잡힌 거 다 자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지워내는 지우개인데 과하게 지워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제 붙일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 귀를 중심으로 이만큼은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연습할 때는 귀를 중심으로 헤어라인대로 기울여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기울여주고 빗은 어떻게 해요? 약간 더 기울여서. 저는 여기까지만 자를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 기울여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직선으로 자를 수도 있고요. 내가 인위적으로 이걸 지우기라고 생각하고 굴리면서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곡선이 심한 곳은 클리퍼를 굴려야 돼요. 굴리지 않고 직선으로 갈수록 여기를 침범한다. 저 지금 침범 안 했죠? 이렇게 자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조절을 못 하는 거지, 다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자를 거고요. 여기는 뒤에서 자르고 다시 여기를 맞출 거예요. 한 번에 이어가면은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침범해요. 다 잘라 먹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들고 다시 백으로 와서요. 자, 백에서 가운데서 이제 여기 가이드에 맞춰서 들어야 돼요. 지금 많이 들었죠? 위에 가이드가 높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낮춰서 자를 거예요. 그게 디센딩. 위에서 자르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럼 지금 위에서 가이드 맞출 거고요. 위 가이드가 내 빗에 걸리는지 봐야 돼요. 여기. 걸리는지 확인하고요. 자, 각도는 제가 좀 더 꺾었고요. 자, 여기서 맞춰서 지나가요. 하나. 그러면 위 가이드와 갑자기 그 바로 밑에가 깔끔해져요. 각도를 들었기 때문에. 각도를 들면 어떻게 된다? 밑에는 항상 지저분해진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커트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손으로 대고 가는 커트들도 똑같습니다. 각도를 많이 들면 밑에가 지저분해진다. 밑에가 많이 가벼워지지만 밑에가 지저분해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만큼 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낮출 거예요. 자, 이대로 그대로 낮춰서 지나갑니다. 지금은 제가 많은 양을 자르고 있죠. 자, 많은 양을 자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컨케이브는 무조건 생긴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은 원리예요. 직선으로 많이 자를수록 무조건 컨케이브. 자, 이렇게 자르고 나서 이제 라운드로 만들 거거든요. 그럼 내가 몸을 조금씩 옮겨가면 돼요. 컨케이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몸을 조금씩 옮겨갈 겁니다. 자, 지금은 디센딩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옆에서는 어센딩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디센딩으로도 내려와도 돼요. 그건 이제 치수라는 사람의 선택. 자기가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라인부터 맞춰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센딩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제가 빗을 이렇게 기울였나요? 직선으로 했나요? 그렇지. 직선, 직선 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직선으로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맞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직선입니다. 자, 잡으시고, 여기서는 지금 가이드를 옆에만 믿고 잘라야 돼요. 위에는 거의 가이드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직선으로 맞춰서 옆에 있는 가이드로 하나, 자, 어센딩으로 듭니다. 둘, 한 번 더 들 거예요. 셋.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아까 컨케이브 쉐입이 라운드로 가려고 그러죠. 직선, 직선, 직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햄라인 모양대로 잡아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은 선생님들 기억 못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시킬 때는 불필요한 애들은 먼저 걷어내고 해주는 게 좋아요. 불필요한 애들이 뭐예요? 얘네들이죠. 얘네들. 그래서 약간 햄 라인이 살짝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끌고 와서 자르는 걸 먼저 또 연습해야 돼요. 끌고 와서 자르는 거. 여기서도 끌고 와서 자르는 거. 끌고 와서 자르는 거. 자, 끌고 와서 자를 때는 끌고 오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옆으로 안경 끼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눌러가지고 소용돌이 치고 있거든요. 그런 머리들은 끌고 와서 자르는 순간 올라가요.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하얘진다는 거죠. 높이가 더 올라가 버려요. 파먹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머리들은 끌고 오면 안 돼요. 그런 머리들은. 근데 이제 안 잘린 머리들은 좀 끌고 와서 잘라도 돼요.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 햄라인 각도에 맞춰서 좀 끌고 올 거예요. 이렇게 끌고 와서 직선으로 안 칠 거고요. 저는 보세요. 가다가 빼요. 하나 뺐죠? 그 다음에 귀 이어 백 포인트에서까지 다시 잡아서 여기서 둘 빼요. 그럼 내가 그림을 곡선으로 그렸으니까 당연히 곡선으로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걷어낼 거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 그리고 실제로 사람 머리가 짧아지기 시작하면은 눌러붙어 가지고 그냥 안 잘리는 머리들은 끌고 오는 게 좋고요. 끌고 와서 자를 때 이런 빗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꼬리빗을 사용합니다. 저는 꼬리빗을 사용해서 더 촘촘하게 끌고 와서 잘라내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연결을 할 거는 지금 뭔가 헤어라인만 날려도 지금 뭔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가 무거워요. 아직도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 헤어라인에서 3개 정도로 쪼갤 건데요. 하나, 둘, 3개 쪼개야 돼요. 그럼 나는 3번을 잘라야 돼. 그 빗에 나오는 애에서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각을 바꿔가면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기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일단 자를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면이 많더라도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빗을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다 파먹습니다. 자, 내가 자를 구역은 여기죠. 안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밑에예요. 그래서 여기를 떼요. 이렇게 각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르는 순간 여기 컨케이브 심하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뒤에까지 다 침범하면서 여기가 하얘져요.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지역에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자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갖다 대고요, 각 잡고요, 끌고 와서 여기만 하나, 여기만 하나, 요만큼만 잘랐어요. 됐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자를 구역이 빛 앞쪽을 이용해서 자를 거예요. 중간이 아니라. 자, 빛 앞쪽이 최대한 앞쪽에서 이용을 해서 각 주고요, 열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열어주고요. 여기만 자를 거예요. 두 번 잘랐죠. 이제 세 번째를 자를 때는 여기를 이제 해결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연결된 거는 지금 여기는 이제 다 끌고 오면 안 잘려요. 그래서 여기 각만큼은 살짝 넣어줘야지. 이제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끌고 와서 잘랐고요, 또 끌고 와서 잘랐고요. 이제 마지막 밑에 있는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 살짝 열어주고 잘라요. 헤어라인을 가깝게 맞춰주고 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위에 가이드에 맞춰서 살짝 들 거고요. 가이드, 자, 위에 가이드 짧은 머리가 내 빛에서 보였을 때 이 각도 유지하시고요. 지나갑니다. 하나, 내려와요. 둘, 또 내려와요. 셋, 또 내려와요. 넷,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면 여기 또 뭔가 생겨져 있어. 그럼 이제 여기만 연결하면 되겠죠. 컨벡스가 보여요. 그럼 이 컨벡스를 이제 밑에서 올라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점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맞추면서 틀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르면 낮은 상고 끝나요. 근데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제 그 캡을 끼워서 약간 터치로 밑에를 더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터치할 걸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밑에를. 아시겠죠? 그래서 헤어라인까지 푹 찝지 마세요. 여기까지 해서 양쪽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르고 나서 시선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체크할 때. 지금 저는 여기에서 본다면 이 각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저분한 걸 맞춰야 되고요. 더 앞에서 봐야 돼요. 정면에서 보면은 시선을 약간 왼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왼쪽이 여기거든요. 정면으로 서 있다면 만약에 고객이 여기 있다면 내 몸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서 봐야 되겠지. 여기서 봐야 되겠지. 여기서 봐야 이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면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을 넘어가는 쪽은 어디예요? 이쪽이지 지금. 여기서 하나 보고, 여기서 하나 보고, 여기서 또 하나 보고, 여기서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시선을 계속 돌려가면서 봐야 돼요. 몸을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시선을 돌려가면서 봐야 어느 면이 잘못됐는지를 알지, 이 면만 보고는 잘못됐는지 파악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면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보고 그걸 해결하는 거는 어센딩과 디센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길에 따라서 빗을 넣으면서 조금씩 잘라내면 돼요. 근데 이걸 100%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위도 있고요, 틴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가위질로 해가지고 또 맞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걸 필요도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깔끔하게 완전히 쉐입을 쫙 예쁘게 만드는 건 언제 하냐면 커트하고 샴푸하고 나와서 말리고 그때 봐야 돼요. 근데 샴푸하기 전에 완벽하게 계속 옆가위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샴푸하고 나오면 지저분한 거 또 나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르고 샴푸하고 다시 체크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선생님 것들 보시면서 이 가발 보시면서 돌아가면서 내가 어디가 좀 더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 잘랐던 거. 그래서 내 모양이 직선인지 컨케이브인지도 보셔야 되고요. 컨케이브라면 해결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건드리셔도 돼요. 돌아가면서 봐야 된다 했죠. 그 부위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봐야 돼요. 계속 돌아가면서 내가 어느 면을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를 보시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살짝만 체크해 주시고 이제 터치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클리퍼 한번 잡아보세요. 토끼 그대로 잡아보세요. 토끼 잡으시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작업이 있어요.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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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다 날아갑니다. 이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잡고 이렇게 잡고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앞에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옆에 있거나 첫 번째로 손목 돌리는 방법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돌리는 방법. 그럼 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컨케이브를 만들겠다는 거야. 컨케이브, 컨케이브, 컨케이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컨케이브도 보세요. 심어서 살짝 돌려서 그 자리에서 올려야 되고요. 올려야 되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돌려줘야 돼요. 올라가면서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각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돌리면서 내 가이드까지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못하고 자꾸 이제 삭발시키는 거야. 내 컨케이브도 자꾸 올라가는 거야. 내 가이드를 자꾸 다치게 하거나 여기 컨케이브를 너무 심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얘가 또 뚜껑진 것처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잡고 각 하나 만들고 지금 이 각까지는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가 붙어야 돼요. 살이 여기가 붙어야 돼.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이제 돌려야 되는 거야. 자, 넣고 각 잡고 이제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못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다 파먹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건 조금 안전해요. 내가 시작부터 돌려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완전히 각 잡고 여기서 돌려주는 거. 이렇게 갈 때는 좀 안전하기는 한데 잘못하면은 자꾸 밑에를 못 자르는 거. 위에만 자르는 거.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 못 잘라요. 위에만 자를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에서 집어넣고 각 잡고 돌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빗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직선으로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고 이제는 헤어라인 모양이 있기 때문에 헤어라인 모양, 지금 가이드 모양 보이나요? 이 모양에 맞춰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그 위에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바뀌어 있죠. 더 사선적인 느낌이라서 여기서는 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굴려줘야 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굴려줘야 되는 거. 옆에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가 컨케이브적인 게 낮게 생긴 게 보일 거예요. 낮게 생겼죠. 근데 위에 또 뚜껑진 것처럼 보이지. 이런 부분은 틴닝으로 풀고 가위로 풀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더 아래를 좀 더 호수를 줄여서 돌리는 걸 더 작게 돌릴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9mm로 해서 선생님들 가발에 있는 부분들 돌리는 연습. 손목을 돌려서 올려주셔야 되고요. 하나, 둘, 어디까지? 내 가이드까지 돌려줘야 돼. 윗가이드. 내가 가지고 있는 윗가이드까지만 돌리셔야 돼요. 윗가이드, 윗가이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컨케이브가 많이 안 들어가요, 원래. 그래서 여기서는 터치 방법을 팔꿈치로 해서 써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양쪽 가운데만 먼저 해주시면 여기서는 이제 다른 터치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돌릴 때는 고개를 숙여주는 게 유리합니다. 잘못하면은 위로 다 파먹어요.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제 돌리는 거 더 낮게 가야 돼. 더 낮게 가야 돼. 더 낮게. 자, 여기서는 보세요.
지금 여기를 완전히 하얗게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봐봐요. 근데 저는 이 각도가 저는 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지션을 바꿔서 이렇게 가요. 옆에서 보고 가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 보면서 잘라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지만 저는 실전에서 이게 조금 더 편해서 밑에 각을 줄 때는 약간 이렇게 굴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거보다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올라가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돌릴 수 있어요. 보면서. 그럼 내가 높이 안 올라가고 밑에를 조금 더 연결시키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일부러 반만 잘랐거든요. 반쪽은 이제 터치로만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팔꿈치 접는 터치로만. 자, 여기는 약간 컨케이브가 됐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팔꿈치만 접어서 여기서 갖다 대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붙여서 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터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잘 잘려요? 밑에 잘 안 잘리겠죠? 밑에가 남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터치하면은 밑에가 잘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를 거냐, 이렇게 자를 거냐에 따라서 모양이 또 다릅니다. 어디 부위가 잘리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위에 가이드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터치로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는 안 잘리고 위에만 잘려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대신에 밑에를 자르고 싶어. 이대로 터치로 호수를 낮춰서 높이 안 올리면 돼요. 그러면 가이드에 맞춰서 호수를 자꾸 줄여가면서 높이만 낮추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이걸로 만약에 전부 다 맞출 것 같으면은 이렇게 붙여서 먼저 올리고요. 그 다음에 각 낮춰서 여기서 팔꿈치만 접어요. 대신에 9mm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여기 밑에는 당연히 6mm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거 접는 거 대신 이거를 봐봐요. 조절할 수 있어야 돼. 더 작게. 그러니까 팔꿈치를 접어야지. 이거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팔꿈치랑 같이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연습. 자, 이렇게 터치를 할 때는 무조건 숙여져 있어야 돼요.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터치를 하면 밑에는 안 잘리고 위에 다 잘려요. 그래서 고개를 항상 숙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저 아무것도 안 되고 팔꿈치만 접으면 돼. 팔꿈치. 내가 자, 시작점 딱 찾고요. 시작점 찾았죠? 팔꿈치만 접으면 돼. 시작점 딱 찾고요. 팔꿈치만 접으면 돼. 시작점 딱 찾고요. 팔꿈치만 접으면 돼. 내가 얼만큼 호수를 넣고 얼만큼 팔꿈치를 접어서 올리냐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낮추기만 하면 돼요. 올리고 낮추고 올리고 낮추고.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낮춰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올렸으니까 윗면이 잘리죠. 윗면 봐봐요. 윗면이 잘려요. 윗면 밑에는 계속 남아 있어요. 자, 윗면만 자꾸 이렇게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것만 계속 하게 되면은 봐봐요. 높이가 아예 달라져 버렸잖아. 같았는데 윗면이 너무 많이 잘려 버린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윗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밑면은 돌려서 이제 밑면 9mm 밑에 있는 밑면을 높이 아까보다 올려요, 안 올려요? 팔꿈치 덜 접지? 팔꿈치 덜 접죠? 아까보다. 맞죠?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올렸잖아. 지금은 꺾고 여기에서 이렇게 터치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헤어라인 생긴 모양대로 글리퍼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서 팔꿈치만 접는 거예요. 손목 안 돌리죠? 팔꿈치만 접어줘야 돼. 팔꿈치만. 그러면 위에 가이드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애는 조금 연결성 있게 잘려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애는 당연히 안 잘리죠. 그러면 6mm로 맞춰서 다시 잘라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6mm 다시 한번 줘볼게요. 6mm로. 그러면 6mm는 더 낮게 가야 돼요. 더 작게. 자, 6mm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운데서부터. 자, 여기에서 봐봐요. 지금 어떻게 잡았어?
이렇게 안 돼 있죠.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심어 넣은 상태에서 내가 조금만 접으면 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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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만 접어줘야 돼. 잡아서, 팔꿈치만 접어서 9mm와 6mm의 그 중간 사이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올리면 안 돼. 많이 올리면 안 돼. 확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각이 한 번 더 6mm로 쳐서 깔끔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얘는 라인이 안 따져 있지만 여기서 팔꿈치만 접어서 헤어라인대로 지금 돌리는 거 보여요?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내려오죠.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헤어라인대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오기 때문에 이 라인의 쉐입이 둥근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뚜껑을 유지하면서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터치 한번 해볼게요. 접는 터치.